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임상심리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임상심리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한국임상심리학회 정보 및 홍보이사고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이고 임상심리 전문가 553호인 허지원입니다. 재학 중이 아니라 재직 중입니다. 학생의 마인드다 이거죠. 멀었어.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심리학과에 있는 서수연이고요. 저는 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교육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 835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드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남성 최승원입니다. 왜 이렇게 사이드에 있냐고 하시는데 저희 학회에서 남성의 비중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거를 제가 약간 퍼포먼스로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좋은 것 같아요. 파워 네. 괜찮아. 네. 이런 예. 비율 좋아. 네, 저희 임상심리 전문가로는 302호고요.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로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정책 및 제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임상심리대학원이 났나요? 지옥이 났나요? 이거 제목 정하고 너무 네. 죄송했는데. 네. 우선은 뭐 답을 말씀드리자면 임상심리대학원이 났고요. 지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네.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로 그 준비한 질문은 입학할 때 뭐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소나무님도 지금 질문 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학원생을 뽑냐고 네. 이렇게 얘기 주셨어요. 입학할 때 뭐 준비하냐 저는 한결같이 말씀드린 건 영어하고 통계입니다. 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 공부하고 영어 논문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통계 공부해야 네, 되고. 이거 두 개 기본이고요. 저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임상심리학이 뭔지 좀 이해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맞아요. 임상심리가 예술치료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니 때문에. MBTI도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로샤도 아닙니다. 로샤가 좋아요. HTP 더더욱 아니고요. 네. HTP 가 모래놀이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영어하고 통계는 학부 때 미리미리 해놓지 않으면 석사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양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속도전이거든요. 네. 정말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본인이 되게 재미있는 연구를 하고 싶거나 정말 괜찮은 치료법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진짜 영어와 통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라기보다는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입학 시험에서 영어하고 통계가 거의 기본이잖아요. 저희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아, 네네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물어보는데 영어로 통계 질문을 한다든가 네. 영어로 질문을 하나요? 네, 시험에서? 영어로 저는 영어로 아니, 통계 여기 대한민국 아닌가요, 여기? 아니에요. 뭐 아니, 예를 들어 아노바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노바가 뭔지 모르면 아노바가 뭔지 영어로는 안 물어봐요. 네, 근데 뭐 그래요? 네, 저는 그렇진 않죠. 아노바가 뭔지 물어봐요. 네.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what is 아노바 이렇게요? 그래요? 답도 안 영어로 물어본다고, 해야 안 되는 물어본다. 건가요? 아,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통계라고 하시면 통계 프로그램과 통계학 그 자체, 그러니까 통계 프로그램은 어차피 본인이 알리나 스타타나 M 플러스. N플러스나 SPSS는 본인이 잡기 나름이어갖고 그거는 나중에 와서 배우면 돼요. 한글이냐 워드의 차이, 뭐 PPT와 뭐죠? 엑셀 뭐 이런 거의 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키노트. 하면 되는데 키노트.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원리, 구동 원리는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아노바라고 하는 게 뭔지, 티테스라고 하는 게 뭔지는 학부 때 보통의 심리학과 학부에서는 다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오셔야 되는 거죠. 저희도 스마트한 선생님께서 그만큼 임상이라는 게 공부랑 수련이 많이 힘든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힘든 게 없다, 인생이. 공무원 처음 들어가도 힘들고 경찰분들 그렇게 힘들게 경찰 그 공무원 준비해갖고 경찰 들어가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1년 못 채우고 나오시는 비율이 많아요. 높아요. 꽤 높습니다. 막 변사체 처리하고 막 이러다 보면 진짜 꽤 높아요. 되게 그러니까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원래. 뭐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대요. 의대 졸업 네. 비율도 굉장히 그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막 계속 밤새고 콜 받고 이래요. 당직 쓰고 이러는 것도 힘들고 뭐 어쨌든 간에 전문가가 되는 그 어떤 길은 쉬운 전문가의 길이 과연 있을까요? 사이비는 쉬워요. 네, 인터넷으로 따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쉽고 돈 잘 버는 직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도둑놈이죠. 맞아요. 네, 유튜버도 쉽지 하나에. 않더라고요. 유튜버가 얼마나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는 거 아직 아닙니까, 별풍선 못 지금. 받아요. 네. 저희. 네.
실버 이거 언제 오나요? 우리 아직 시청 시간이 좀 적어갖고. 실버는 아직 택도 없나요? 네. 김수연님께서 그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따기까지 수련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시간은 들죠 분명히. 이건 대학원도 다니셔야 되고 이후에 또 수련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룰 텐데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 텐데요. 수련 특집 따로 할게요. 예, 시간은 듭니다. 근데 비용은 수련 때는 돈을 버시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건 조금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회 비용인 거죠. 돈을 그만큼 많이 못 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늦게까지 많이 번다는 거. 은퇴하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어디를 가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되게 아쉬운 건 뭐냐면은 진짜 빨리 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1년만 수련받고 2년만 수련받고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의 그 삶의 궤적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미리 지레짐작해서 한 1년만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1년 차 때 환자 보면 너무 어리버리하고 잘 모르잖아요. 2년 차 때도 어렵고 3년 차 때 자격증을 따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제대로 수련을 3년 꽉 채워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수련과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미국에서는 박사 이상으로 받아야 돼서 저는 수련을 거의 7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심지어 그 7년을 다니면서 마지막 1년만 이제 월급을 제대로 받았죠. 네. 그리고 이게 한국의 임상심리 전문가 대우가 어떻고 이거 얘기는 진짜 저희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네, 사실은. 뭐 차차 보겠고요. 누가바님이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즐겁게. 누가바님. 네, 편집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황수정님이 학부 4학년인데 학점 말고는 통계도 다룰 줄 모르고 이대로 가도 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시는데 통계 프로그램은 뭐 이대로 가시면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정신력을 가진 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수업은 좀 학부에서 듣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좀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 정도는 제가 취득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학부 중에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거고 실습이나 이런 걸 다 이제 하니까 그런 자격증을 한번 따는 것도 취득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땄다. 무슨 산업공단 그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땄다. 이런다고 해서 입학할 때 가산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일단은 산공을 따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좀 우려를 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아는 많은 교수님들도 보통 감점을 했으면 감점을 했지 가산점을 주진 않아요. 왜냐면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임상심리 학회에서 배출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하는 경험과 그분들이 살아서의 직업 경험하고 지금 상공 임상심리사에 가는 길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거를 임상심리학이다로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이곳에 와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저희가 가르치려고 사람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이상한 트레이닝을 받는다던가 이런 건 사실은 되게 우려됩니다. 뭐 인력공단 거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상한 자격증 같은 거 가끔씩 취득해갖고 이제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학부 때 그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경험을 많이 쌓고 어디 가서 봉사 많이 맞아요. 하고 와야 되느냐. 맞아요. 그건 학교도 어떻게 아니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못하게 해요. 네. 어디서 섣불리 전문적인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가서 뭐 그런 집단 상담을 하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맞아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인테이커를 해요. 거기서 서류 정리하는 일을 한다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착취당하시는 거지 어디에서도 그런 건 가산점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인턴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코지님이 질문 올리시기로는 임상심리대학원에 RA 지원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찬성이에요. 이건 너무 좋죠. 네. 이거는 꼭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맞아요. 관심 있는 학교 RA를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다른 학교 할 수 RA도 있어요. 할 수 저희 있잖아요. 연구실도 맞아요. 봤습니다. 지금 외부 학생이 4명이나 됩니다. 네. 맞아요. 상담 심리학 재학 중인데 너무 무서워. 아니요, 거기 좋은 길입니다. 네, 저희 이웃학회고 아주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일단은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표정이 다 좋아요. 거기는 진짜 그냥 현실 세계고 우리는 지옥이고 근데 저희 그 캐릭터상 재미있는 지옥을 추구하는 캐릭터여서 아들들도 그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옆에서 보면 그분들은
조금 더 큰 정신 세계를 보셔서 음. 현실이 어떻든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임상은 좀 너무 찢어지게 현실을 보다 보니까 처우가 나쁘지 않은데도 너무 안 좋은 쪽을 많이 보게 네, 되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그리고 그 상담심리학회도 똑같이 저희처럼 수련을 오래 받아요. 되게 제대로 받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에도 저희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대로 된 훈련, 제대로 된 교육, 수련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춘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JTY22분께서 통계 중 어느 부분이 중요할까요?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통계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 우선은 다 통계 다 그냥 중요한데요. 학교 이제 때 배우는 건 다. 저희 연구실의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통계가 크게 뭐 한 3개로 분류를 한다면 하나가 이제 가장 1차원적인 그런 뭐 회귀 분석, 상관 분석, T-테스트, 아노바 정도까지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 요인 분석, 구조 방정식 이런 거고 회귀는 한 첫 번째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뭐 HLM 같은 게 들어가. 세 번째가 이제 뭐 요즘 하는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개념 정도는 좀 수립을 정립을 하고 오는 게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적어도 뭐 T-테스트, 기술 통계, 회귀, 상관관계, 아노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많은 걸 말하시죠. 아니요. 이렇게 통계를 돌리는 방법은 몰라도 돼요. 원리만 그냥. 그냥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통계 포비아를 치료하고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잘하실 필요는 없어요. 들어와서 배우셔도 괜찮네. 되는데 그것도 괜찮네. 통계를 너무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곤란하다 싶어요. 네. 그냥 통계랑 좀 가까워져서 들어오시면 되지 미술 않나요? 치료 그렇기 때문에 연구 관련 경험이 많이 없는 편인데 대학원 입학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서희원님 질문하셨어요. 어떠셔요? 저는 연구 경험 아무것도 없이 들어온 학생들이 대다수인 것 저도요. 같습니다. 저도 상관없어요. 그거 네, 상관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와서 가르쳐 주는 거죠. 배우려고 네. 하는 그 태도 이런 거. 네,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어떤 학생을 뽑고 싶냐 이런 질문들이 아까 지금 있었는데 입학 관련된 부분 네. 우리가 지금 언성이 되게 높아졌고 네. 말이 되게 빠른데 근데 연구실 관련해서 한 가지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되게 인상 깊었던 지원자가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모 병원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거기가 뭐해서 자기 뭐 거기 무슨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딱 들어도 이 친구가 거기서 역할하기 어려운 주제의 연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 너는 그럼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니? 라고 해서 약간 구체적인 걸 물어보니까 바로 아무 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타기, 스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정말 심리학을 얼마나 학문적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맞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태도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태도가 좋으면 어쨌든 그 지식 습득을 굉장히 맞아요. 용이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냥 교수 생활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느낀 바는 태도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약간 갖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려는 태도, 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태도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계속 가르쳐 주려고 너무 선배들도 예뻐요. 하고 너무 저도 예뻐요. 그렇고 너무 이뻐서 너무 예뻐요. 네. 계속 이것도 해봐라 이것도 네. 아니 그 일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가이드 네, 너 이거 봤냐? 구체적으로 주게 돼요. 일도 들죠. 예, 아, 맞아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인정을 받는 거니까. 맞아 인정받는 네. 거죠. 일도 늘면 돈도 늘겠죠. 근데 아무튼 진짜 태도가 너무 태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항상 그냥 감사해하고 제가 제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학생들을 내가 뽑았으면 좋겠냐 물어봤거든요. 선배되는 입장에서.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걸 왜 해야 돼요? 라는 의문을 안 품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되게 순종적이고 국정적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은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줬겠지. 일단은 하면서 내가 거기서 의미를 찾아보자. 이런 자세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되게 그냥 어쨌든 같은 비전을 공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게 임상심리라고 하는 것 내에서의 연구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들어와야지 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이제 코진님께서 RA 지원하려고 하는데 랩실에서 RA는 무슨 일을 랩바, 맡게 랩. 되냐? 랩바이 랩입니다. 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달라요. 교수님 연구실은 어떤 일 하나요? 저희는 일단은 랩 미팅 참석을 하는 게 되게 주요 업무고요. 연구에서 필요할 때 가끔씩 같이 참여해서 의견도 좀 내고 뭐 같이 일을 하는 경우들이 부분 있기는 해요. 근데 아주 많은 역할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그러니까 저는 연구실을 제 정식 연구실을 가진 게
2년밖에 안 돼갖고 그 전에는 거의 다 RA로 이제 돌아왔었던 거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 분들이 원하면 연구를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SSCI로 학부생 분들이 두 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그건 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제 매 학기마다 RA를 뽑아요. 그리고 이제 연구에 약간 학생이 원하는 만큼 연구에 참여를 시키는데 뭐 어떤 경우는 병원에 가서 피험자를 직접 만나고 직접 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연구비에서 이제 그 인건비를 집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많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외국에서 온 RA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본인들이 처음 와서 저는 성범죄 여성들의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얘기해서 저희가 뭐 해바라기 센터에 파견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사가 있어서 이제 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더 중점적으로 더 인볼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김워든님께서 수련 7년을 도대체 어떻게 버티셨나요? 하는데 네, 수련이 7년이나 걸렸는데 제가 그 7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웃기고요. 이제 2년 차부터 6년 차까지 이제 계속 매주마다 10케이스씩 이제 환자를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1년은 풀타임이었는데 이게 미국식 미국식 수련인 거죠. 그거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한국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년. 네, 저희는 3년입니다. 조미라님 요새 임상심리에서는 인권 운동해도 되나요? 무슨 뭐 아무거나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인권 운동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당연히 인권 운동을 해야죠. 네. 당연히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도 싸워야 되고 약자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인권만 지키는 사람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인권 운동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인권만 열심히 찾은 다음에 자기 거 챙기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인권 운동이 아니라 정말 이기적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랑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인권 운동이 다양한 게 있지만 어쨌든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평가하고 치료를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이런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냥 평생 싸운다고 생각을 하고 지내셔야 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낙인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분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직면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들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와 통계를 준비할 때 영어 논문 읽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냐고. 실력 무조건 늘어납니다. 네, 읽으면 읽을수록 늘어나요. 네. 진짜 신기할 정도로 늘어나요. 구독할 수 있는 학교지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네. 출신 학교에서 다시 이제 학교 찾아보시면 됩니다. 도서관 웹TV 들어가시면 사이콜로지 저널들을 상당히 많이 구독을 하고 있어요. 네, 영어 실력 얼마나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영어 실력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가 뭐 미국 애들과 대화하려고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인이 학문적으로 소통하는 공용어입니다. 네네네. 입학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건데 뭐 다시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은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해도 얼마든지 좋은 임상심리사, 임상심리학자 될 수 있어요. 단지 좀 연령이 늦게 시작하시면 일부 직종을 도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교직을 하신다든가 이럴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너무 늦게 시작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임상심리학자로서 평생 보람있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공부 뭐 40대 시작하셔도 가능하실 거라고 수련이 생각해요. 문제잖아요. 수련은 네, 그렇죠. 네. 오늘의 다루는 내용은 아니니까. 맞아요. 먼저 서수영 교수님 메일에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낮에 이메일을 주셔서 제가 링크를 드렸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 되려면 학벌이 중요할까요? 학벌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뭐 학부가 뭐 입결이 낮은 학부 출신이다 이런 거겠죠? 중요한가? 되게 조금 진짜 애매해요. 애매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요새도 계속 많이 얘기하지만 학벌 진짜 안 중요하고 태도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네. 뭐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국내 탑 스쿨인 뭐 국립 어디 이런 데를 사실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학벌이 진짜로 안 중요한지를 정답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4년 동안 배우는 그 수업의 퀄리티가
또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음, 근데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연구실에서도 전국의 다양한 학교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해서 학생을 뽑고 들어오면 자기 역할을 매우 잘해. 물론 중간에 못 견디고 이탈하는 친구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결의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이걸 따라오는 친구들은 결국은 여기서 필요한 역할들 다 해내고 맞아요. 좋은 자리에 가서 정말 멋진 임상심리 전문가로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박사 때 랩도 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들하고 정말로 그 잘 입결 되게 낮은 학교 출신들 다 섞여 있었는데 자기가 되게 배우려고 했고 계속 감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고맙고 이것도 다 고맙고 이런 친구들은 진짜 잘 돼요.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학벌과 이제 이 성과랑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네네.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에 들어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면접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뭐 잘 질문을 대답을 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문 다시 그리고 올려주시고요. 아동임상과 가족치료에 관심이 있는데 놀이치료 재활사 자격증 취득의 대학원에 이점이 있나요? 아까 정리했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 다른 자격증 따지 네. 마세요. 네. 그 이점만 없을까요, 과연? 네네. 아니, 감점도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가르친다니까요. 네, 저희가. 그리고 임상심리학과 뇌과학에 관심인데 임상심리학과 뇌과학과의 간극이 얼마나 나나요? 저희 진짜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뇌과학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은 정말 옛날부터 뇌파 연구를 했다고요. 맞아요. 그 브레인 리전 연구 같은 그 뇌 손상 연구도 심리학에서 했었고 물론 이제 신경과나 이런 데서도 같이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TV에 뇌과학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뇌과학 연구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심리학 개론서에 다 나오는 맞아요. 얘기예요. 네. 다 심리학 연구라니까요. 그걸 왜 자꾸 뇌과학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심리학에서 뇌를 연구하면 뇌과학자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네. 뇌과학자가 심리학자냐? 그건 아니에요. 임상과 상담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짧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네, 말씀 혹시 해주신다면 임상과 상담의 차이. 저 친구가 교수님께 면담을 왔는데 제가 임상을 가는 게 좋을지 상담을 가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뭘 보통 보세요? 관상? 아니요. 관상은 저는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뭘 공부하고 싶은지 먼저 들어봅니다. 관심사. 네. 그러면 그걸 듣다 보면 이게 임상인지 상담인지가 어느 정도 쭉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가 되게 근데 잘 중요하죠. 모르고 와서 진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렇죠. 저 그냥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자기도 잘 모르면 이제 와서 면담을 한다고 대답이 나오진 않거든요. 맞아요. 와서 공부를 하고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면담을 오시면 좋겠습니다. 인턴을 조금 해보신 것도 방법이고 인턴을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답을 드리긴 했는데 본인한테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무슨 연구를 하고 싶냐 그랬을 때 그 환자군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경우는 임상으로 가도 되고요. 그거 아니고 약간 위기에 있는 청소년이나 이혼 가정을 하고 싶다 이러면 상담으로 가도 되고 저는 극히 네.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특징을 보시면 약간 임상은 문제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게 꼭 정신병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결혼에서의 부부 갈등일 수도 있는데 문제를 먼저 진단하고 분석해서 이 문제를 치료하는데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연구하고 이걸 또 실제 실천해서 해보고 이게 이제 임상에 가깝고요. 상담은 주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상담 기법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대상에 두루 쓰일 수 있는 기법 중심으로 많이 연구와 또 교육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나는 어떤 문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파보고 싶다라고 하면 임상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얀넘님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때 상담 기법이 뇌과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서 차이가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거 심리치료 하고 전후 비교 fMRI로 찍어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구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질문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매스컴을 보면 심리치료라고 나오는 그 행위들이 누가 봐도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비과학자들이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예전에 저희 옛날 동영상들 찾아보면 이렇게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무슨 외도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이제 심리학자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다뤘거든요. 네,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맨날 나와서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네. 이런 거 몇 개 나오잖아요. 네. 분명한 거는 아무리 심리치료를 다루고 있어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예능 프로예요. 결국 그게 네, 맞아요. 일종의 심리치료 예능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심리치료 현장은 자극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상당히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오랜 분석과 시도와 변경과 막 이런 과정이거든요. 절대로 그 예능의 짧은 시간에 담아낼 수 없는 아주 지루한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셨던 거 당연히 뇌과학하고 거리가 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이 그러면 잘 맞을 것 같냐? 임상에 와서 네, 이거는 되게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딱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건 없잖아요. 없어요. 되게 저희 셋도 되게 달라요. 네, 되게 굉장히 다른데 이제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뭔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열정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안 맞는 해요. 사람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안 맞는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네. 안 맞는 사람이 안 맞는 얘기해 주세요. 사람. 이 사람은 임상 오면은 안 된다. 힘들다. 네. 뭐 저는 일단 한 가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학부 때 심리학 들어봤더니 어떤 게 좋았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뭐 그리고 뭐 공부했어요라고 봤을 때 저는 뭐 기초 심리들은 좀 재미없어서 넘기고 주로 뭐 이런 거 들었어요. 그러면 전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맞아요. 네, 이제 기초 심리와 응용 심리를 이제 좀 구분을 하는 게 있는데 기초 기초라고 심리라고 하는 게 하면, 뭐 학습 심리학, 생물 심리학, 인지 심리학. 근데 이런 심리 것들을 통계. 알아야지만 응용 심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하는 뭐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은 다 학습 심리에서 완전히 100%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른 채 그 조그만 기술, 얕은 기술만 알아서 그거를 해본다는 거는 그거는 임상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임상 심리학 수업 들었는데 재밌어서 하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누가 들어도 재밌습니다. 임상 심리 잘 제목은, 가르쳐서 다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원래 재밌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재밌다고 해서 직업으로 삼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이런 학문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학문도 아니고요. 과학적인 학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와갖고 면접에 와서 우리 엄마가 되게 우울증이 심해갖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정서적인 대답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친구가 와서 과연 심리학의 과학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공부를 시작할 때 주변에 워낙에 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주변 지인 중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냥 그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단 도대체 왜 한 인간이 저런 문제를 가지게 되지? 이걸 좀 알아보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라는 학문적 관심이 생겼던 거지. 뭐 그냥 저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명을 붙들고서 꼭 저 인생을 함께 하겠다라던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들어왔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심리학의 관심사는 여기는 굳이 얘기하면 인문계보다는 이공계 연구실하고 분위기가 더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얀농님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목사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종교자이신 것 같아요. 요 영감 줄 필요 없어요. 네. 저희 영감을 주려면 연예계를 가야지. 맞아요. 진짜 영감 안 줘도 돼요. 괜찮아요. 네. 김메로나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게 대학원 과정, 수련 과정 속도를 조절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속도를 조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마음이 힘들 때 속도 조절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과감하게 휴학을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저는 그 얘기예요. 네. 그 휴학 안 하고 버티다가 갑자기 왜냐면 잠을 못 자니까요. 그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과제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그러면 점점 더 심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쉬어야 될 때는 확 쉬어야 된다고요. 근데 일단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되게 나이발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내가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본인이 했다니까요. 선해요. 맞아. 그렇지. 네.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다가 누가 우연히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으면 본인이 알아서 받는 거지 내가 그걸 한다고
준다고 해서 뭐 받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대학원을 고민할 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이타주의적인 성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성격 아니어도 돼요. 이타주의적인 성격이면 상담하고 무료로 해줘야지 그거를 왜 돈 받고 해요.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임상심리 전문가는 돈을 그렇죠.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과학적인 학문.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이타주의를 하고 싶으시면 돈을 많이 버신 다음에 네. 그 돈으로 하세요. 기분. 네. 님이 하신 얘기 중에 업무 중 정신질환자를 많이 보는데 학부 졸업하고 상공을 따셨나 봐요. 너무 업무한테 이런 답답해서 분들 공부를 많으세요. 다시 네. 하고 싶긴 한데 하세요. 시험이 제발 까다롭다 다시 보니 오세요. 용기가 안 난다고 하는데 네.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은 꼭 오세요. 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네. 의지를 가지고 네네. 계셔야죠. 섣부르게 이런 정신장애 환자들 보다가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지금 게 도전. 불편하다면 도전? 네, 도전. 도전. 어. 네. 옛날 선한 영향력보다 와 진짜 다르다. 와 진짜 다르다는 임상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게 많이 티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티가 많이 나요. 아, 환자 보는 게 많이 다릅니다.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내공이 쌓이면 자연히 티가 나요. 그러면 내가 애써서 그걸 자꾸 티를 내려는 사람들은 사입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기능 유지에 자신이 없어서 심리학 석사나 수련 취직이 다소 꺼려지는데 진로에 대해서 조언이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은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이 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어쨌든 생깁니다. 교육 분석이라는 것도 또 받게 되고 본인이 또 내담자를 보거나 검사를 하면서 본인의 문제를 약간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많이 성장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성숙도가 조금 그래도 꽤 높은 직업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자기의 단점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네.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도 많이 보지만 어쨌든 네. 그만큼 좀 많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고예요. 일단 뭐든지 고입니다. 대학원 입학도 고, 네. 수련도 고 일단은 갔다가 뭐 네. 안 되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평소에 본인이 기능을 조절을 잘 하는 이런 조절 방법들을 좀 많이 익혀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대학원은 스트레스풀하고요. 대학원에 들어와서 정신건강이 매우 좋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느 대학원이든. 네네네. 지금 대학원에 들어와서 내가 건강해졌다, 정신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사람 있으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힘드시면 힘드시면 이게 답입니다. 한국 임상심리학회 네. 임상심리 전문가 찾으셔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슈퍼바이저로서의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은데 슈퍼바이저 네, 출신. 저 네, 출신입니다. 슈퍼바이저 출신. 좋은데 저는 병원 내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연구를 조금 많이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 역량이 조금 뛰어나면은 제가 수련생일 때는 어쩌다 보니까 1년에 2편씩 논문을 썼거든요. 그때는 정신과 MD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저한테 모르는 건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세계의 폭이 자꾸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조금 많이 하셔서 슈퍼바이저가 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생각하시나요? 그 얘기를 좀 할까요? 우리 연구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임상심리 관련해서. 근데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고 좀 연구를 하지 않는 연구실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천 기술. 연구. 임상심리학자는 임상심리 전문가들 저희가 임상심리학자라고 이제 통용해서 얘기하는데 학자라고 이름이 붙는 직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뭐 천문학자, 임상심리학자, 심리학자 이런 식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학문을 놓지 않아야 그게 학자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기술직인 거죠. 그냥 네. 기술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임상심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어디에 나가서 내가 연구나 심리학 학문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뒤지지 않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연구하는 연구실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연구하는 연구실이 뭐가 좋냐면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거든요. 그 연구하는 방법을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DSM-5나 이런 걸 배울 거잖아요. 정신병리를 배울 건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DSM-4로 수련을 받았고요. 저는 뭐 지금 있었던 진단 체계는 제가 나중에 처음 이제 다시 배운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습득하고 또 지금 있는 치료가 50년 후에는 이 치료들이 또 우세하지 않을 수 있어서 더
좋은 치료들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새로 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좋은 임상가라면.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방법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연구를 잘 못하고 제대로 안 배운 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중견급의 그런 임상가가 되면 되게 이상한 치료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약간 그걸 분별을 하는 능력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을 하더라도 연구를 하는 게 되게 좋고요. 또 만약에 슈퍼바이저 자리 같은 데 있으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의 세팅에 있으면 연구를 무조건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의사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확실히 맞아요. 네, 확실히 대우가 달라지고 저는 연구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가 저는 연구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 공부 그리고 심리 검사 지금 뭐 풀배터리에 들어가는 검사들 상담 이런 거 배우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내용들은 오늘과 어제의 임상심리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임상심리학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못 시켜주거든요. 여러분이 배우는 연구가 여러분이 내일 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하시면 내일 여러분은 낙오가 되시는 거예요. 많은 임상심리 전공하신 분들이 승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조직에 갔을 때. 그 이유가 간단해요. 높은 자리에 간다면 이재용 님이 반도체를 만드시지 않거든요. 시장 상황을 보고 새로운 계획을 열고 또 돈을 마련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게 다 연구를 배우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공직으로 가던 학교에 있던 내가 개업을 하던 기본적으로 큰 심리학자가 되려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 능력이 없으면 절대 높은 자리에 그리고 많은 수입의 그런 직업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사 때 보통 학위 논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 교육들을 하시죠. 공을 많이 들으시죠. 근데 연구를 하는 연구실을 좀 기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좀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하나요? 뭐 힘들다, 그렇죠. 교수의 연구를 하는데 약간 아주 소정의 인건비를 받고 고생한다, 뭐 이런 교수의 일을 한다고 교수의 일을 생각하는 한다고 것 같은데. 생각한다. 예. 본인이 가지게 될 그 석사 논문의 무게를 다시 조금 사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네. 그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인건비를 제가 많이 지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등록금 걱정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다닐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뭐 거기서 힘든 부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원천 기술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김호던님이 연구하는 연구실은 돈 못 번다. 힘들다 이런 오해가 있다고 하시는데 힘들죠. 아니 돈을 왜 못 벌어 연구를 하는데 돈을 아무래도 대학원생이 연구를 하면 뭐 받는 페이가 크진 않아요. 네. 하지만 연구 안 한 랩에 가시면 제로예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연구하면 할수록 참 재밌는 건데. 그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돈을 안 줘도 연구는 하고 싶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 그건 맞아요. 네. 저 아는 공대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학생들이 오면 너는 그 40대까지 대리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어도 이 연구가 재밌을 것 같냐.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대학원 가서 연구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사실 연구직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연구직이 아닌데 본인이 연구직이 아닌데 그럼 굳이 임상을 올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조금 좀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소은은서님 서울권 대학교 학부생입니다. 임상심리학 분야는 학교에서 크게 다루지도 않고 좁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해서 겁먹고 못하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맞아요. 어디든 어렵죠. 네.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찾아보는 중이었는데 네, 많이 배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번에 와주세요. 네네네. 개업하신 분들 초청 나중에 저희 할 거예요. 억대 연봉자 좀 모실 계획인데 지금 자꾸 사양하셔갖고 왜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상담을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많이 꺼려지는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문화가 없어져야 돼. 맞아. 플렉스도 하고 그래야 돼. 맞아요. 그리고 뭐 일부 게시판 보시면 되게 여기 돈 못 벌고 비인간적이고 이런 얘기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압니다. 사실 알아요. 뭐 저희도 뭐 박사님 넷 같은 데 가면 욕이 엄청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진짜 수련 얘기할 때 진짜 얘기 많이 했고 제가 수련 배틀 떠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 있어요. 저는 수령과 관련돼서는 정말. 네. 자, 근데 항상 글을 남기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그 업계에서 아주 특출나게 안 좋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내 반드시 여기에 뭔가를 하나 쌓아놓고 가겠다라는 그런 분들이죠, 네. 사실. 그래서 그게 전집을 대표할 수 없다는 말씀 그렇죠.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낼까봐요. 난귀원님, 기존의 대세 이론에 상반되는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면 학회 전문가들께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검증을 거치시나요? 보통은 이 새로운 연구와 디자인이 비슷한 다른 연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반복 검증을 합니다. 그렇죠. 과학의 원리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독립적인 연구팀이 이것을 반복 검증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과학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뭐 한 사람이 했는데 이 약을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 이거는 과학이 아닌 거죠.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일단 벌떼처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 디펜스를 그래서 막 이렇게 성격이 해서 어두워지나 봐요. 네. 점점. 그걸 다 이겨내면 새로운 이론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이상한 얘기했던 사람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비판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과학자면 그렇죠. 언제든지 자기 논문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혹시 그 마무리 발언을 누가 해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네. 오늘 그 임상심리대학원이 낫나요? 지옥이 낫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보다는 그래도 임상심리대학원이 낫다고 1시간 동안 저희가 설득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진로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는 것처럼 여기가 아주 이상하고 뭐 돈을 아주 못 벌고 그렇게 힘든 곳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물론 하시긴 해야겠지만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정신장애 환자들이 편에 서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고민을 이제 갖고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임상심리학회의 홍보 채널이기 때문에 매우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아까의 그 임상심리 전문가 연봉 조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냥 받아본 수동적으로 받아본 자료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거는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주 후에 아직 다음 시간에 뭐 할지 얘기해 우리 주셔야 수련 돼요. 수련 수련이요? 배틀 네. 배틀 허지원 교수가 수련 배틀 뛸 사람 배틀 뜨시고. 있으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저기 줌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수련 배틀.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끄는 건지. 제가